세상에는 마법처럼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가득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운으로 치부하곤 하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올바른 순서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은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쫓았죠.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지만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땐 인생에 변화를 줬죠. 어떤 아이디어나 사상이 다른 것보다 성공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이디어 자체일까요? 아니면 실행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아이디어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경직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열고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아이디어의 원형이 훼손될까 두려워 그저 끌어안고 보호만 하다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힌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강점과 약점이 다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 다음 용기를 내서 듣기 싫은 말과 필요한 말을 해줄 사람들을 주변에 둬야 합니다. 성공해본 사람은 한결같이 말할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고 핵심 열쇠는 기회가 아니라 그 기회로 무엇을 하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문을 두드립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순서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노크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보완하세요. 운으로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일에 대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생각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방법일 뿐인데 왜 이들에게는 특별한 성취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생각을 하자마자 실천했다는 점에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생각의 실체화 과정에 많은 장애물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심상화이지만 이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해야 하죠. 이미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저항감을 일으킨다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판세를 역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가장 두려운 행위,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미지는 트로피를 든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뒤집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이어야 하죠. 자신이 목표를 진정으로 믿을 수 없다면 아무리 심상화를 해도 뇌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 시작할 때 뇌도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20도 회전하는 상상을 하면 뇌도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죠. 하지만 손을 270도 회전하라고 하면 뇌는 그냥 멈춰버립니다. 활성화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해가며 시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걸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생각의 실체화 과정에서 또 다른 흔한 장벽은 바로 미루기입니다. 미루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회피형 미루기는 당면한 일을 실행하는 자체를 견디지 못해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상황은 더 나쁘게 되기 마련이죠. 또 우유부단형 미루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치할 땐 위기가 찾아오곤 하죠. 여러분이 생각과 그 생각을 구현한 실체의 거리를 줄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형의 미루기가 존재하는지 깨닫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미루기의 기저에는 우리의 소중한 망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주의죠.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챔피언의 절대적 기준이자 모든 탁월한 성취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완벽주의는 뇌를 느리게 만들거나 멈춰버리게 합니다. 때론 100% 확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강박에 갇히기도 하죠. 결국 완벽주의가 성장과 성공을 방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실체로 바꾸고 싶다면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챔피언과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바꾸곤 하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경우엔 목표를 좀 더 쪼개거나 바꾸기보단 아예 시도 자체를 그만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의 여정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금방 배우고 빠르게 자신을 용서하고 실패를 극복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대신 회복하는 법을 배우세요. 결국 완벽주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목표 달성을 방해할 뿐입니다.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 회복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편 목표를 설정할 땐 생각에 따라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가급적 생각을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을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원하는 모양대로 빚기 위해선 정확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의도라 할 때 이 의도는 목표 의도와 실행 의도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목표 의도의 범위는 넓죠. 살을 빼고 싶다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이건 시작점으로 삼기엔 좋지만 뇌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크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뇌가 생각을 실체로 바꾸게 하려면 실행 의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선 이번 달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헬스장에 가서 2kg을 감량하겠다. 이처럼 세분화된 생각은 목표를 위한 놀라운 구성 요소로 바뀌고 그때 뇌는 훨씬 협조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목표 의도보다는 실행 의도를 통해 생각이 실체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표 의도에만 머물곤 하죠. 여러분이 아무 뜻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도할 때 효과가 커집니다. 또 이러한 의도에 큰 힘을 부여하기 위해선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알림을 첨가한 달력을 적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즉 시간마다 자극과 각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뇌를 도와주면 뇌는 기꺼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한편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생각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신이 정확히 반대의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틀에 박힌 생활에 고정하는 일종의 쳇바퀴에 갇혔다는 뜻이죠. 성취의 희망을 품기보단 계속 실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질문의 방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 이런 말은 뇌를 마비시키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실패가 두려워 제대로 노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걸까? 정말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까? 이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하면 뇌는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스스로 점검하고 실행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성공하는 능력은 단 하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는 눈앞에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과 아이디어로 개선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떤 변화를 겪든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런 큰 게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논하는 모든 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이유에만 집중하세요. 장애물이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안 될 게 뭐 있어?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직면할 가장 큰 장애물은 실행이 아니라 변명을 할 때 생깁니다. 그건 누가 벌써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대신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당신에게 가장 큰 기회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아이디어는 대부분 무산되기 마련이죠. 그러니 확실한 계획과 즉각적인 실행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탄생하는 그 순간 가꾸어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그 순간에 계속 생존할 확률을 높여야 하죠. 그러니 실행하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발명과 개선이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은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레스토랑의 소유주 브루노 세라토는 미국에 왔을 때 단돈 $200 뿐이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영어도 못했죠.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담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CNN에서 선정한 올해의 영웅에 뽑히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 기사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엔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손님은 그의 도움으로 인생을 바꾼 아이들입니다.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뒤로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세라토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자금을 모금하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찬사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그저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말했을 뿐이죠. 세라토는 보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사심없이 기여하면서도 명성을 얻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죠.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희생에서 나오니 결코 이기심의 결과가 아니다. 한때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2009년엔 엄청난 불황이 닥쳤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그만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요. 하지만 경기가 어떻든 그걸 그만둘 수는 없더군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다 보니
살면서 겪는 최악의 상황에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강해진 느낌이었죠. 이렇게 세라토는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비즈니스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더 번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큰 이점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상을 바라고 다른 일을 돕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은 내부적 보상을 제공하고 계속 노력할 동기로 작용합니다. 세라토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기, 즉 사랑. 이 사랑이 이 유명한 셰프에게도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주는 사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고요. 이 아이들이 제게 영감을 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은 레스토랑에 초대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 레스토랑처럼 아름다운 곳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죠. 50만 번째 음식을 대접하는 날, 저는 유명인들과 운동선수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서빙해달라 부탁했어요. 영감을 주고 싶어서 유명인들한테 각자 특별 인터뷰도 요청했죠. 아이들이 모텔방을 떠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이렇게 세라토는 나폴레온 힐이 거의 100년 전에 정의했던 그 원칙을 전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쫓아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경영했지만 이런 직업적인 성공은 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적인 만족과 자부심, 영감, 이러한 진정한 부를 가져다주는 건 이 비즈니스의 산물, 즉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직업적 성공보다는 그 성공의 산물이 더 큰 목적을 이루게 해주죠. 하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성공 자체에 매몰되어 있어 그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애초에 당신이 품었던 생각은 그저 인생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행복, 그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는 사실을 언젠간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고 싶다는 그 열망의 배경엔 행복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은 결국 행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실패, 슬픔은 그만한 혹은 그보다 큰 혜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해서 어떤 실패도 자신감을 저해하거나 생각과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길을 막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실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랬다간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기고 그 장벽이 당신이나 당신의 생각보다 강해질 겁니다.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십시오.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실패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혜택이 눈에 들어오고 이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혜택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이 씨앗은 자랄수록 더 강해지죠. 결국 싹을 틔우게 했던 처음 실패보다 더 크고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는 아이디어는 더 크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디어와 생각을 단순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축소될 때까지 생략한 것이 더욱 성공에 가깝습니다. 생각은 정말로 실체가 됩니다. 그 과정은 논리적 궤도를 따르고 사람들은 이것을 계획이라 부르죠.
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 여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꼬거나 두려움이나 실패를 생각하느라 돌아가선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 정확히 당신만이 그 성공으로 가는 여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밟는 단계에 집중하며 이 길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스스로 이해하고 믿지 못한다면 남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질문하세요. 그 다음 실천하는 겁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하나, 둘, 셋. 끝입니다. 실행하고 완료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인이든 책이든 출처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은 복잡해지지 않게 늘 단순화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두려움이 클수록 기회도 큽니다. 두려움이란 아이디어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이 있다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모습을 보면 서글퍼지죠. 안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한다, 안 한다는 본인이 약속하는 거죠. 중요한 건 스스로 한 말을 지키려 할 때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산에 오르겠다 선택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건 예상했어야죠. 역경을 마주했을 때 중립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태도를 바꾸면 결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전 오랫동안 세상에 길들여진 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며 살았죠. 자의식이랄 게 없었습니다.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 생각했는데 그건 내 마음의 상태일 뿐 내 정체성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요. 궁극적으로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목표로 가는 여정에 틀림없이 나타나는 장애물. 우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 장애물이 두려움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결국 이를 극복하려면 그것보다 나의 동기가 더 커야 됩니다. 결국 동기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짜증이 나거나 걸림돌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절대 정지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방해물은 마주쳤을 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처리할지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감정과 일의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용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인생을 계속 살아가려면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인생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든 경험할 기회를 준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끝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노에 사로잡히기보단 그 길이 훨씬 건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딱지를 뜯어야 하는 쓰라린 상처가 아니라 치유해서 흉터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주체는 사랑이죠.
생각은 살아 숨쉬는 존재이고 다른 살아있는 생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자석과 같아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끌어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곱씹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창조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위대한 그릇입니다. 생각을 창조할 뿐 아니라 영감을 주거나 동기를 부여해 이를 추구하게 도와줍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에 집중하고 변화를 허용한다면 생각은 사실상 인생 전체의 성과를 바꿀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생각은 살아있고 당신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을 보호하며 생각을 성숙시켜 그 자체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 땐 희망을 잃기 쉽죠. 성공이 확실하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역경 너머가 보이지 않고 목표와 꿈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죠. 실패했을 때 쉽게 떠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너머의 성공을 보지 못합니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꿈이 살아있을 때에만 잡을 수 있죠. 역경과 장애물은 항상 존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계속 이어가려는 내면의 의지와 힘, 용기. 그때 그 어느 때보다 성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가요? 실패란 효과가 없는 방법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누가 당신을 따라해서 화가 나고 두려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곤 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나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진실하게 살고 열정을 쫓으며 또한 사람들의 삶을 지지하고 풍요롭게 해주려 노력한다면 결국 이런 가치가 물질적 부를 창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재산을 얻으려 하고 그 다음 풍족하고 보람찬 삶이 따라오길 기대하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땅보다 인간의 정신에 더 많은 황금이 존재합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돌파구는 당신의 상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회는 불행이나 일시적인 패배로 위장하여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대부분은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조용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싸우다가 좌절을 맞닥뜨린 이를 구하러 온다. 인간의 유일한 한계는 마음속에서 정해지는 생각의 한계뿐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꿈을 영혼의 자식처럼, 궁극적인 성취로 이어지는 청사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